요란한 소리와 함께 시상식장의 불빛이 암전됐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비명 소리와 깨진 유리파편 사이로 가장 먼저 보인 건 희원을 감싸 안은 두준의 뒷모습이었죠. 피를 흘리면서도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그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 말이에요.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희원은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이 남자가 잡고 있는 건 내 손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사실을요. 병원으로 실려가는 두준을 따라가며 희원은 눈물을 닦아냈답니다. 비밀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던진 지금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졌거든요. 여러분도 가끔은 감추고 싶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묘한 해방감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건 세상을 향한 정면 돌파뿐이겠네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방패를 든 두 사람의 행보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사고, 다음 날. 회사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시끄러웠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임신까지 했다며? 보통 내기가 아니네라며 수군대는 소리가 희원의 귀를 때렸죠.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 희원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사한 옷차림에 당당한 미소까지 머금고 동료들 앞에 섰거든요. 난 속이 시원해요. 내가 당당한데 뭐 어때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답니다. 민욱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왔지만 희원은 오히려 그를 위로했죠.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니까 난 괜찮아 라며 민욱의 손을 가볍게 다독였어요. 타인의 시선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겠다는 그 굳은 결의가 느껴지시나요? 참 대단한 배짱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용기가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과연 희원의 이 당당함이 차가운 소문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 환자복을 입은 두준이 가만히 잠든 희원을 바라봅니다. 밤새 곁을 지키다 지쳐 소파에서 잠든 그녀의 얼굴이 못내 안쓰러웠나 봐요. 두준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조차 트라우마였던 그에게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었죠. 10년 넘게 자신을 가두었던 공포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마침내 희원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개어 잡는 순간 두준의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남자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사랑은 때로 10마디 말보다 한 번에 맞잡은 손으로 더 큰 기적을 만드나 봅니다. 드디어 마음의 빗장을 푼 두준, 이제 그의 반격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손길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희원의 15년 지기 민욱은 복잡한 심경으로 병실 밖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자신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희원과 그녀를 지킨 두준을 보며 그는 조용히 물러나기로 합니다. 우정 아니었나 보다라고 울적이던 민욱의 모습이 참 아련하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임을 깨달은 걸까요? 그는 희원에게 따뜻한 한 잔을 건네며 짧은 응원을 남깁니다. 내 편인 거 알지? 진실은 밝혀질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희원도 환하게 웃어주었죠. 인생에서 이런 든든한 조력자 한 명만 있어도 참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욱의 이 아련한 배려가 희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곁에도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시상식의 감동도 잠시, 사무실은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희원을 향해 격려의 박수를 보냈지만 감사팀의 시선은 싸늘했거든요. 정음의 지시를 받은 감사팀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희원은 책상 위에 놓인 태안주류의 신제품 시안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자신의 노력이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비리로 얼룩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까요. 제가 특혜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희원의 표정이 비장했죠. 사랑을 얻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폭풍우가 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네요. 과연 정음이 파놓은 비리 프레임이라는 함정을 희원은 어떻게 건너갈까요? 이 전쟁의 끝에서 희원은 꿈과 사랑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음은 자신의 계획이 빗나가자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두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제는 희원의 성과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답니다. 없었던 일로 해. 어차피 비리로 몰아갈 거니까 라고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하는 정음.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와 불안이 뒤섞인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죠. 과거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타인의 행복을 짓밟는 방식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더군요. 정음은 희원의 공모전 당선을 사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한 특혜로 둔갑시키려 합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 위한 그녀의 집요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권력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정음 앞에 희원은 무방비로 노출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짓으로 쌓은 성은 언제나 위태로운 법이잖아요. 정음의 이 무리수가 결국 본인을 찌르는 칼날이 되지는 않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감사팀이 들이닥쳐 희원의 책상을 수색하려 했거든요.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일어났답니다. 늘 티격태격하던 나 과장과 최 대리가 희원의 책상을 가로막고 선 거예요. 증거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장 과장님이 얼마나 밤을 새워 일했는데 라며 말이죠. 방 팀장까지 가세해 감사팀의 무례함을 꾸짖는 모습은 정말 통쾌하기까지 했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희원의 곁에 그녀의 진심을 아는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의 순간에 그 빛을 발한다는 말이 딱 맞는 장면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희원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었나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동료를 위해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으신가요? 정음과 희원이 회사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느껴보셨나요? 정음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비아냥거렸지만 희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제가 특혜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사장님이 직접 밝히셔야 할 거예요 라고 쏘아붙이는 희원. 그건 단순히 사장인 두준에게 떠넘기는 말이 아니라 정음의 허점을 찌르는 일침이었답니다. 정음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더 소리를 지르며 종이를 찢어발겼지만 이미 기세는 기운 듯 했죠. 희원의 당당함 뒤에는 스스로 증명해온 실력과 떳떳한 진심이 있었으니까요. 궁지에 몰린 쥐가 더 사납게 군다더니 정음의 발악이 딱 그 모양새였답니다. 진실을 가리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의 대결,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 같지 않나요? 때로는 침묵보다 짧은 일침이 더 강력한 타격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희원의 이 날카로운 한마디가 정음의 심장에 어떻게 꽂혔을까요? 정음이 이렇게까지 두준을 밀어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연에게 태양그룹을 물려주고 싶은 뒤틀린 야망 때문일 겁니다. 아기는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던 그녀의 말이 기억나네요.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지만 타인의 아이는 그저 장애물일 뿐이었겠죠.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연의 마음이었죠. 세연은 엄마의 악행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지르는 잘못이 자식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말이에요. 야망이라는 이름의 안경을 쓴 정음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자신의 핏줄마저 돌아서게 만드는 그 끝없는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정음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두준과 희원의 사이는 더욱 단단해졌답니다. 두준은 병실에서도 끊임없이 회사 상황을 체크하며 희원을 지킬 방법을 강구했죠. 희원은 그런 두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라며 서로를 위로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정음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유의가 아니라 고난을 함께 넘는 동지애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정음이 쳐놓은 거미줄을 하나씩 걷어낼 준비를 마쳤네요. 시련 뒤에 오는 평화가 더 달콤하듯 이들의 사랑도 더 깊어지겠죠?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내셨나요?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두주는 고비서와 함께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정음의 명령으로 심사위원 명단을 조작한 담당 이사를 찾아낸 곳은 뜻밖에도 평범한 국밥집이었죠. 허겁지겁 국밥을 먹던 이사는 두준이 나타나자 사례가 들려 쩔쩔맸답니다. 사장님 이름이 왜 심사위원 명단에 들어 있습니까? 라는 고비서의 추궁에 그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정음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죄를 지었다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참 씁쓸하더군요. 거짓의 연대는 이토록 작은 틈새 하나에도 쉽게 허물어지는 법이니까요. 두주는 그에게서 결정적인 증거와 자백을 확보하며 반격의 카드를 손에 쥐었답니다. 드디어 정음의 비리 프레임을 깨부술 강력한 망치를 구한 셈이죠.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의 짜릿함이 벌써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두준이라면 이 결정적인 증거를 어떤 타이밍에 터뜨리실 것 같나요? 두준은 정음의 든든한 아군이었던 작은아버지 강무영을 찾아가 승부수를 던졌답니다. 형수가 새로운 이사회를 꾸려 부회장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건 아십니까? 라며 이간질을 시도했죠. 권력욕은 강하지만 눈치는 빠른 강무영은 그 말에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두준에게 자비리까지 약점을 잡혔잖아요. 악인들의 동맹은 오직 이익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는 사실을 두준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강무영의 모습은 참 가관이었답니다. 두준은 그에게 비리를 덮어주는 대신 자신과 손을 잡을 것을 제안했겠죠. 이의제의 적을 이용해 적을 치는 두준의 노련한 전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음은 자신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힐 위기에 처한 줄도 모르고 있네요. 인생사 세용지 말하더니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두준의 이 위험한 도박이 성공하여 정음을 고립시킬 수 있을까요? 고급 식당의 어두운 룸, 한 여성이 들어와 두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정음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모든 악행을 지켜봐온 비서였죠. 정음의 끝없는 탐욕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염증을 느끼고 두준에게 제보를 결심한 겁니다. 그녀가 건넨 서류 뭉치에는 정음이 그동안 저질러온 횡령과 인사비리의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제속죄의 의미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답니다. 내부 고발자의 등장은 정음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방이 될 테니까요. 두준은 그녀의 안전을 약속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에 의해 밝혀지곤 하잖아요. 정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적으로 돌린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게 될까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으니 화려한 역전극만 남은 셈이네요. 운명의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 문 앞에서 두준과 정음이 마주쳤습니다. 정음은 승리를 예감한 듯 태안 주류는 내가 잘 이끌어 볼 테니 걱정 마세요 라며 비아냥거렸죠. 하지만 두준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부회장님이 끝까지 형수님 편을 들어주실까요? 라고 응수했답니다. 정음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며 두준은 차갑게 미소 지었죠. 자신이 쳐놓은 덫에 누가 걸릴지 정음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두 사람의 시선은 공중에서 불꽃을 튀겼습니다. 한 사람은 탐욕의 끝을 향해,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의 회복을 향해 걷고 있었죠. 폭풍우가 치기 바로 직전 가장 고요하고도 차가운 순간이었답니다. 과연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나면 누가 웃으며 그곳을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짜릿한 역전극의 결말이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사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전 희원은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아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죠. 엄마처럼 후회하며 살지 않겠어 라던 희원의 말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 정성껏 준비한 신제품 기획서와 연구 노트를 챙겼습니다. 비리가 아닌 오직 실력으로 이 자리에 왔음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들이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는 희원의 뒤로 팀원들이 응원의 눈빛을 보냅니다. 장 과장님, 꼭 이기고 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든든하게 울렸죠. 사랑하는 사람과 아기, 그리고 소중한 동료들이 있기에 희원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정면 돌파를 넘어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할 시간만 남았네요. 사랑은 때로 연약한 한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어떤 마음으로 승부처에 임하시겠나요? 드디어 이사회가 열리고 정음은 기세등등하게 두준의 해임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두준이 조작된 명단과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공개하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믿었던 강무영 부회장마저 나는 정음의 비리를 몰랐다며 발을 빼자 정음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보셨나요? 정음은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찢어 발겼지만 이미 결과는 뒤바뀔 수 없었답니다. 오히려 정음 본인의 비리가 폭로되어 이사회에서 제명을 당하는 사이다 같은 결말이 펼쳐졌죠.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 두준과 희원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답니다. 탐욕의 끝은 늘 파멸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어요. 악행은 반드시 제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지시나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두준은 비로소 형의 묘소를 찾아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제 손으로 형의 가족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10년의 세월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죠. 희원은 곁에서 두준의 등을 토닥이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고 두준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제 손을 잡아도 몸이 굳지 않는 두준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트라우마를 극복한 리더로서 그는 태안주류를 더욱 건강하게 이끌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다른 이들의 아픔까지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때로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나 봅니다. 사랑이 주는 치유의 힘,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준의 앞날에 이제는 고통 대신 평온한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빌어봅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화창한 봄날 오후에 야외 결혼식장이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희원이 강 회장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갔죠. 꽃을 뿌리며 축하하는 세연과 미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민욱은 아련한 시선으로 희원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주었고요. 희원의 엄마 선정은 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번 생에 결혼은 없다던 두 비혼주의자가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하며 부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희원을 기다리는 두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늠름했답니다. 고난을 함께 겪으며 쌓아온 신뢰가 이토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네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결혼식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풍경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축복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결혼식의 백미는 역시 신부의 부케 던지기였죠. 사회자 고비서가 하객석에 있던 방 팀장에게 윙크를 보내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희원이 힘껏 던진 부케가 멋지게 포물선을 그리며 방 팀장의 손에 착 안겼거든요.
쑥스러운 듯 활짝 웃는 방 팀장과 박수를 치는 직원들의 모습이 참 유쾌했답니다. 엄격했던 방 팀장에게도 새로운 사랑의 기운이 찾아오는 걸까요?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이 엔딩은 우리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줍니다. 시련은 길었지만 그 끝에 찾아온 행복은 그 무엇보다 눈부시고 값진 것이었죠. 악인들은 사라지고 진실한 사람들만이 남아 서로를 축복하는 완벽한 피날레였습니다. 드라마는 끝이 나지만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주행 로맨스는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여러분도 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나요? 사랑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기분 좋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희원과 두주는 아기 열무를 품에 안고 평온한 일상을 맞이합니다. 비혼을 고집했던 두 사람에게 아기는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자 선물이 되었죠.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이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말처럼요. 이제 두 사람은 단순히 성공을 쫓는 직장인이 아니라 한 아이의 든든한 부모로 살아갈 겁니다. 태안주류의 맥주향처럼 구수하고 톡 쏘는 그들의 일상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삶에 축복의 인사를 건네봅니다. 긴 시간 함께 웃고 울며 이들의 이야기를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드라마가 일상의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